부평구가 LH와 169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1심에서 부평구가 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도 GTX-D 노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김포, 을, 박상혁 국회의원 연결해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지엠노조가 15일 저녁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을 보류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한 번 더 부평 2공장 신차 배정 등 미래 발전 계획 등을 요구하고 직원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LH와 169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부계지구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LH가 기반시설 사업비가 더 들어갔다며 부평구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16일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죠. 이재필 기자, 부평구가 패소했죠? 네, 맞습니다. 16일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부평구에게 120억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LH가 요구한 169억 원보다는 조금 액수가 낮아졌죠. 그렇네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자가 26억 5천만 원 붙었거든요. 네. 포함하면 146억 원을 부평구가 LH에게 부담해야 합니다. 네, 저희도 전에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지만 시청자분들께 소송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부평구가 지난 2002년부터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당시 사업 실행을 이제 LH가 맡았는데 네. 이때 부평구는 기반시설에 쓰일 보조금으로 약 82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치고 준공 허가까지 받은 이후에 LH가 기반시설 사업비로 251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82억 원을 제외한 169억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평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에 부평구가 LH에서 임의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LH는 부평구의 사업 변경 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만큼 부평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LH가 2017년 급기야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에서는 부평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된 상황인데 법원이 그렇다면 LH의 주장을 지금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 부평구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인 LH가 임의대로 사업을 초과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산금을 이제 산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국공유지를 무상 양해하는 등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 LH는 피고의 사업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부평구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또 기반시설 준공은 전체 사업 준공을 의미한다며 정산 시기도 적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국공유지 무상 양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산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결국 재판부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46억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냐가 큰 과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146억 원, 이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그렇죠. 큰데 선고가 난 14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연 12%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연이자만 약 18억 원, 한 달로 하면 1억 5천만 원이고요. 1일 계산하면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에 이미 선고 전에 부평구는 이제 부평구 의회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비용 마련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방채 발행 등도 이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부평구는 하루 이자만 5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하루빨리 이제 지연 이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이제 주력할 것으로 지금 보여져 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만큼 부평구가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46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만큼 행정상의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평구가 항소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판결이 났지만 공식 판결문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공식 전달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부평구는 공식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에 항소 여부와 함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등도 검토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부평구가 패소함에 따라 이재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부평구가 민사소송에 패소하면서 LH에 14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과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죠.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6억 원이라는 비용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부평구에서의 부평구 의회에 그 설명하는 자료도 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이 구의회에 밝힌 이 비용 마련 방안은 뭡니까? 부평구와 LH 간의 기반시설비 정상금 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배상금 146억 원 중에 약 한 50여 원은 예비비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거고 나머지 100억 원은 부평구의 부채인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이를 충당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향후 1심 판결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1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평구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아마 고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걱정이에요. 부평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정해주는데 행안부에서 정한 금액이 257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6개 사업에 109억 원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100억 원을 추가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인데요. 물론 지방채 발행 상한액 257억 총액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대비 80% 이상을 쓴다는 것은 부평구의 건전한 예산 운영에 큰 차질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이거 부평구에서 아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소집 요구는 혹시 없었습니까? 그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240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추경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해서 이자 발생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부평구가 민사소송에 패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안타깝죠. 이게 책임행정구현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LH에서 2013년 분담금 관련 정산을 부평구에 요구를 했는데 서로의 의견 주장만을 그냥 지속해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평구의 정책 결재권자들과 사업부서의 책임자, 담당자들의 안이한 행정 처리에서 기인한 인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리 12% 이자 적용 부분은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심정으로 분담금 배상액 120억과 이자 추정액 30억 원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 소재 부분을 따지는 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조사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의회에 주어진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앞두고 GTX-D 노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도내 3개 지자체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GTX-D 공동 건의문을 마련한 데 이어 인천시에서도 관련 용역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입장에 눈길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포시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박사혁입니다. 네, 이 GTX D 노선에 대한 지역민들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김포 시민들로서는 수건이고 또 박상혁 의원께서도 이 공약하셨던 부분인 만큼 지금 유치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GTX D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제가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 대광위에서 발표가 있었고 선거 공약을 통해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관련 의원님들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님 그리고 검단, 부천, 계양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이재명 지사님을 모시고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건의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을 해가는 거고 올 말이나 내년 연초에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런 타당성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포를 비롯한 도내 3개 지자체에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사업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내용이 국토부에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내용이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경제적 타당성을 다 이 용역에서 인정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두 다 그 이식값이 1을 넘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2, 3기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 해결이 굉장히 지금 급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4차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인천시에서도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라와 김포 노선 모두를 경유하는 이른바 이 Y자 노선이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용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도 보면은 모두 김포 출발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강동구도 했고 인천에서도 했는데 김포 출발 노선 모두를 다 검토했는데 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본 측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토교통위 소속인 의원께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하십니까? 국감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장관께서 아직 4차 철도망 계획을 위한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로 즉답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 상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우리 김포를 비롯한 2기, 3기 신도시의 교통망 문제의 필요성, 절박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통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단체장들과 함께 계속 힘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요. 계속해서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주임노조가 일단 파업을 보류했습니다. 한국주임노조는 지난 15일 저녁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주임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임단협 단체 교섭 결과를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는 대신 사측의 이 공장에 신차 배정을 포함한 미래발전 계획 등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1,922명과 중학생 549명으로 모두 2,417명입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중학생 이하 아동에게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지원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들이 제외되자 인천 시민사회연대 등은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돌봄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초등학생에게는 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게는 인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은 의회 승인을 통해 예산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